안녕하세요. 뽕을 품은 뇌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시간으로 6월 11일 일요일이고요. 오전 9시 30분이 막 지났습니다. 오늘로 배곡잠 누에로는 3차고요. 그리고 이제 다회사육으로 배곡잠 2차가 되거든요. 그리고 배곡잠 2차 누에 올린 지 금요일 오전에 올렸어요. 금, 토, 일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이제 60시간을 지나게 되겠죠. 지난 시간까지 이제 홍잠의 세 번째 이야기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양잠에서 좀 중요한 우리나라 양잠에서 좀 중요한 오령삼일 누에와 홍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외에 수번대기나 이제 누에동충하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나 많은 학자분들이 그 기능성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 개발을 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룰 수 있으면 좋은데 요거 들어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차차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약간 이제 조금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랬고, 오늘은 누에병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누에병 하면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요. 이것도 또 몇 회에 걸쳐 갖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냥 간단히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 이야기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어, 좀 민감한 내용이 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참고해 주셔갖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현대 양잠에서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어, 저는 사실 이번 라오스에서 이제 중국종 누에를 한번 꼭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 사전 조사한 내용을 참고로 제 개인적인 데이터로 좀 말씀드리면은 특히 이 부분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나라의 뭐 기능성 식품회사 또는 식품회사, 바이오회사들과 미팅을 해서 대부분의 말씀들이 뭐였었냐면은 중국종의 누에 고치가 우수하다였어요. 우리나라 종보다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좀 중국종을 조금 한번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라오스에서 중국종을 키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지난번 라오스에 와서 누에를 키웠을 때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법적인 요소도 들어가고 제가 조금 함구하도록 하고요. 누에 종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어,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중국, 일본, 뭐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 이제 양장 강국들도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요런 특히 양자의 누에 쪽에 대해서 중국, 인도, 우즈베키스탄, 뭐 브라질, 태국, 베트남, 미얀마,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도 이제 양잠을 막 이제 도전하려고 하고요. 등은 누에고치를 생산의 목적이 섬유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가 90%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바이오 소재 원료로 목표로 양잠을 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엄격한데 왜 이 부분이 엄격해질 수밖에 없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능성 식품, 바이오 소재 원료로 양잠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양잠 산물을 다시
우리 인간이 기능성 식품 또는 식품으로 이항 소재로 활용한다는 뜻은 그 산물의 기준이나 출처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국가들보다 이런 부분에 되게 엄격해질 수밖에 없죠. 반면 섬유로 활용하는 양잠은 물론 그 섬유의 기준도 있고요, 뭐 종의 기준도 있겠지만 대량 생산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생산량이 많으면 되니까 물량으로 좀 승부를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이런 국가들보다는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번데기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왜 우리나라 번데기는 그 값싼 번데기와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물론 뭐 인건비나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요. 중국의 양장 기능성 식품이나 바이오 회사로 좀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왜 값싼 번데기를 원하지 않고 절각의 비싼 번데기를 찾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시 누에병으로 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농촌진흥청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에를 사육을 하다 보면 누에병의 방제 방법과 그리고 누에 생리에 적합한 사육 조건들의 이야기가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양자민으로서 저는 누에 생육에 대한 사육 환경 조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파고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누에병에 대해서는 되게 이게 생물학적이고 뭐 또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냥 스킵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갖고 오늘은 뭐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주 가볍게 개념에 대해서 왜 이게 꼭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마무리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누에는 병이 들기 시작하면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누에는 병에 걸리면 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염력이 또한 무척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에는 한 마리가 병이 든 것을 우리 육안으로 확인을 했다면 바로 제거를 해주고, 가장 좋은 방법은 누에가 병에 감염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야 되는데 누에 생리에 알맞은 환경 조건을 조성해 주면서 건강하게 누에가 사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누에병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든요. 단지 최적의 환경에서 누에가 잘 자라니까의 문제가 아니고, 이 환경에서 벗어날 경우 누에 생육의 문제도 있지만 누에병이 발생될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누에병은 친히 감염 경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피부를 통한 경피 전염이 있고요. 누에 입을 통한 경구 전염이 있고, 누에 알을 통한 경란 전염이 있고, 누에 상처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상처 전염이 있습니다. 경치 전염, 즉 누에 피부를 통한 경치 전염은 누에 호흡은 누에 몸 9쌍 18개의 숨구멍에서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코에서 코나 입을 통해서 호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들이 똥가리를 열심히 해줘야 되고, 누에 환경에 습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누에는 18개 숨구멍에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히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처음 라오스에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이제 누에를 작년에 이제 제가 다회 사육으로 3차까지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금기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라오스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다 보니 잠실 근처에는 오토바이와 차량을 근처에 오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라오스 연구원들이 되게 의아해하고 되게 이해 못하겠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이유로 절대적으로 누에 생육할 때는 그 오토바이의 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누에의 건강 또는 누에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은 겁니다. 실례로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 저한테 그러는데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은 민감한 것도 아니죠. 우리나라 양잠 하시는 분들은 더 엄격하시죠. 그리고 이제 누에를 키울 때 아무리 저희들이 벌레가 막 이제 누에를 키우다 보면 벌레들이 막 많잖아요. 제가 뭐 오래전 영상에도 뭐 누에 뽕나무이라든지 모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고초를 얘기를 했는데 담배, 오염된 지역, 모기향, 그리고 이제 뭐 벌레 물렸다는 연고, 물파스, 화장, 여성분들 화장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화장 같은 부분은 절대 금기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에는 이 호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8의 숨구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사람한테도 민감한데 이게 누에 얘가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구 전염은 이제 누에가 입으로 이제 전염되는 경우잖아요. 그럼 입으로 전염되는 경우는 뽕잎을 통해서 이제 그 전염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은 우리 그 양잠 하시는 분들이 뽕나무를 준비해서 그 뽕잎을 누에에게 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뽕나무에서 뽕잎을 준비할 때 혹시 모를 농약의 피해를 받은 뽕잎, 그리고 새똥이 묻은 뽕잎, 다른 곤충의 알이 있는 뽕잎, 흙먼지가 묻은 뽕잎 등을 다 살펴보고 오염이 없는 뽕잎을 누에게 급상을 합니다. 저희가 그냥 따서 바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살펴보고 이제 미리 그런 부분들은 따지 않거나 나중에 따서 눈에 띄면은 제거해 버리거나 이래 버리거든요. 그랬고 뽕잎을 통해서 누에병이 경구 전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곤충 등에 특히 오염된 뽕잎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에가 이걸 먹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처 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에 의한 병 중 이제 폐혈증이 상처를 통해 전염되면 폐혈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누에 생긴 상처를 통해서 이제 침입해서 감염이 되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누에를 아기처럼 다루면서 정성껏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처를 조심해야 되고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이 세균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상처 외에 그 숨구멍을 통해 침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경란 전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란 전염이란 즉 밀입자병인데 그래서 제가 라오스에서 중국 누에를 좀 키워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밀입자병은 누에의 발육이 늦고 식욕이 감퇴되며 거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가는 누에 또는 불면잠, 불탈피
잠등이 이제 많이 발생돼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제 잠종 최종 단계부터 철저한 소독과 검사를 거쳐서 누에씨가 생산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부터 이제 원원종이 시작돼서 각도의 잠사곤충 시험장 그리고 이제 보급종이 나올 때까지 이 미립자병에 대해서 검사가 완료된 누에종과 알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종을 활용하는 예로 뭐 백옥잠, 골든실크, 영록잠, 홍견, 흑표범누에, 얼룩말루에, 대성잠, 금옥잠, 양원잠, 항생잠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이 있지만 엄격한 과정을 거쳐 검사를 마친 누의 종들이고 이 알들을 보급할 때는 이 과정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키고 저희가 보급종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중국 누에종의 뭐 그쪽 바이오 회사라든지 뭐 식품 일부 식품 회사들에서 얘기하는 중국 누에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누에가 큰지 길이가 긴지 누에 고치가 무거운지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미립자병의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좀 진짜 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좀 아쉽게도 중국종을 제가 구할 수 없어서 이제 확인은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이제 중요 양잠 쪽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의 말을 참고로 따르면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일부 태국, 일부 베트남에서는 2세대, 3세대 중국종을 사용한다는 곳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이제 확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미립자병이 정말 무서워집니다. 예로 1kg의 누에고치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종 같은 경우는 약 뭐 3,000마리의 누에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이제 미립자병에 대해서 검사나 그게 이제 뭐 검사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은 그 누에 씨에 대해서 만약에 1kg의 누에고치를 생산했는데 6,000마리, 7,000마리, 10,000마리 사육해서 얻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섬유 쪽으로 가는 부분은 미립자병을 감수하더라도 야, 1kg를 얻기 위해서 뭐 6,000마리든 5,000마리든 7,000마리든 10,000마리든 뭐 필요해서 2만 마리를 키워서 1kg를 얻을 수 있으면 키우면 되지. 이래 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섬유 쪽 문제고요. 식품 쪽에서는 절대 이 부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갖고 오늘은 제가 이제 누에병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아주 그냥 몸모가 있고 뭐 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누에병 하면은 뭐 졸도병, 뭐 고름병,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또 파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이제 그 경험해본 누에병도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들어가면 내용이 또 이제 또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누에병에 대해서는 언젠가 이제 추후에 분명히 또 한번 제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은 그런 게 들어가서 뭐, 저희가 뭐 지금 뭐, 무슨 이게 대학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요 정도 개념 정도로만 인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좀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누에를 기능성 식품이나 또는 일반 식품 또는 바이오 원료로 사용할 때는 이 기준과 그러니까 미립자병, 누에병, 그리고 누에알에 대한 검사 보고서 등은 정말 중요하며 앞으로 이쪽 산업군에 진입할 국가들 경우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코피아 사업의 일환으로 양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종자 개발과 미립작병 극복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그 베트남과 양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우선순위가 누에의 생육이나 생산량이 어떤지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종자부터 시작되고 미립작병 극복부터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 부분이 이제 현대 양잠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베트남과의 프로젝트를 좋은 결과를 저도 기대를 하고 마지막으로서 이제 양자민으로서 저도 라오스에서 경험을 조금 요 누에병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양자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불모지를 딱 주고 여기서 누에를 얼마나 키울 수 있고 그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냥 웃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은 누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고 뭐부터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대략 윤곽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일반인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뽕잎을 줘서 누에를 키워서 누에를 생산해서 그 결과물을 얻으면 됩니다. 딱 요 정도 수준으로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서로 이제 소통을 통하면서 이제 잘 준비를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숙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라오스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앞서가는 국가고 양잠 쪽으로는 다만 생산량에 대해서 생산량이나 이제 좀 그 섬유 쪽에서는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선 당연시 되어 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포지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국가에서 준비를 해야 될 때는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하고 신중해야 되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누에병 그 중에서 경란 전염에 대한 미립작병은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준비를 해나가서 양장 거점의 확대가 된다라면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신중해야 되고 누에 알부터 시작되는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가볍게 누에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도 역시 부족한 영상 그리고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